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소서 피드백과 첨삭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3,000건 이상 피드백 해주고 있는 실전 자소서 강의 니버 TV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자소서는 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자소서를 쓴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소서를 요구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 것인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지어내야 하니까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소서는 적어도 취업 2, 3년 전에 써봐야겠죠. 이것을 저는 초벌 자소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쓰려면 자신이 원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서 희망 직무를 정해야 하고, 그 회사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필요한지 알아야겠고, 학점, 자격증, 그 업무에 필요한 업무 경험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초벌 자소서를 써보면 앞으로 취업하기까지 자신이 채워야 할 과제와 과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제를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한 뒤에 진짜로 자소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소설이 아니라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소서는 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업에 자소서를 넣기 전에 제게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대기업은 1차에서 100대 1이 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제 동영상 강의 1번과 2번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2012년도 현대제철의 경우 서류를 넣은 37,000명 중 400명만 1차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잘 상기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소서냐 아니면 자소설이냐?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소서와 자소설의 차이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자소서는 준비된 사람이, 자소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쓰는 것이라 말했죠. 그렇다면 준비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귀사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를 뽑아주면 당장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단 사람을 뽑아놓고 직무 연수 기간을 넓게 잡아서 직무 연수 교육, 이걸 OJT라고 그러죠. 이것을 한 뒤에 현직에 배치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IMF 이후로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코스트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연수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품 단가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1997년 한국의 IMF 사태 이후 특히 이러한 직무 적합성이 강조되었고 그런 이유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를 뽑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적어도 2, 3년 전에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업에 취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소설이 아닌 자소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피드백과 첨삭의 차이, 제가 왜 첨삭이 아니라 피드백이라고 주장하는지, 자, 이것을 한번 좀 잘 들어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소서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려면 먼저 초벌 자소서를 써봐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는 바로 자신이 지금이라도 어떤 회사의 특정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벌 자소서에서 자신이 2, 3년 뒤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지를 정해서 그 직책 수행을 위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피드백이 중요하지 첨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첨삭은 글자 하나하나를 수정받는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반면 피드백은 자신이 자소서를 쓰는 주체가 되어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글 도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글자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하니 네가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또한 입사 후 포부는 자, 위에서 나온 지원 동기는 현재의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반면 입사 후 포부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회사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 자소서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자, 1차 자소서는 초벌 자소서에서는 바로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안 다음에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자소서를 쓰는 것을 저는 2차 자소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2차 자소서에서 바로 입사 후 포부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되면 좋겠지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회사의 2차 자소서를 제출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써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도 첨삭을 해줄 때 자신의 미래를 글 도움 주는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가 되죠. 그런데 피드백은 글을 쓰는 주체에게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내가 찾아봐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첨삭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전 자소사를 많이 다뤄본 사람에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올린 아래의 동영상 파일 22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구독자가 겨우 7명입니다. 참 초라하죠. 어제 처음으로 한 분이 제 동영상에 댓글을 주셔서 도움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유튜브 참 어렵네요. 저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지금이라도 제게 초벌 자소서 피드백 또는 2차 자소서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시간을 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연락을 주실 때는 네벗 NEBUT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당신의 친구 네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